자, 6월 모의평가 현대시 그리고 수필 복합되어 있는 지문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문학 특히 이제 시 부분은 우리가 이제 수능을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가 아는 작품, 다시 말해 이제 공부를 토대로 연계가 된 작품이 하나 정도, 하나 이상이 나오기를 빌면서 더불어 우리가 여기다가 시간을 많이 투자할 수 없다는 것은 학생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선생님이 늘 강조하듯이 아주 빠른 시간 안에 훑어보면서 대략적인 그림을 완성한 후에, 그림을 만든 후에 바로 문제에서 해결을 봐야 되는 그런 상황. 그래서 결국 걸려야 되는 시간이 5분, 6분 이하에서 정리가 돼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이 비문학에 시간 투자할 수 있는 것이고, 다른 지문에서 또 시간 투자해서 정확한 득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현대시는 어쩔 수가 없어요. 시, 고전시가 그럴 수도 있고, 시 부분, 문학 부분에서 시간을 굉장히 아껴서 써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뭐다? 그림 그리는 게 중요하다. 이 얘기를 계속 반복합니다. 자, 첫 번째 작품 보면요. 제목 버리지 마시고 휴전선입니다. 제목이 휴전선이고, 수특에서 이제 공부를 하긴 했어요. 그래도 빠르게 이제 보면서 처음 본다는 생각을 하고 이제 우리가 그림을 그리자. 자, 초반에 어떻게 됐든 간에 그 네 가지 요소 있죠. 그림 그릴 때 네 가지 요소를 갖다가 촉각을 곤두세운 상태에서 빠르게 그림 완성할 생각을 해야 돼. 어디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쉼없이 읽어나가면서. 쉼없이 읽어나가면서 그림이 완성될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야.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넘어가야 돼. 자, 산과 산이 마주 향하고 믿음이 없는 얼굴과 얼굴이 마주 향한 항시 어두움 속에서 꼭 한 번은 천둥 같은 화산이 일어날 것을 알면서 이런 자세로 꽃이 되어야 쓰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딱 봐도 분위기 좋지 않아요. 믿음도 없고 그 다음에 어두움 속에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안 나와. 믿음도 없고 어두움 속에서 그 다음에 꼭 한 번은 천둥 같은 화산이 일어날 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있으면 쓰겄는가 이렇게 얘기하죠. 현실에 대해서 이게 지금 우리가 현재 우리의 태도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느낌이 들지. 이게 다 똑같아요. 아무리 실해도 우리가 비문학처럼 문장이고요. 해석을 어느 정도는 시도를 해야 됩니다. 뭔가 현실이 안 좋은데 그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는 것인가?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괜찮아요? 한 두 문단 정도까지 보고 그림 그려볼까? 자, 저 서로 응시하는 쌀쌀한 풍경 마찬가지야. 아름다운 풍토는 이미 고구려 같은 정신도 신라 같은 이야기도 없는가? 없어. 아름다운 풍토가 없는가? 별들이 차지한 하늘은 하나인데 무엇의 불안한 얼굴의 의미는 여기에 있었던가? 불안하군요. 이런 거 보십시오. 계속해서 그런 심리를 보이고 있어. 이거 보면은 제목이 휴전선. 이게 뭔 얘기하겠어요? 이거 지금 보면. 그죠? 분단의 현실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거는 내가 직접 사건의 중심에 있다라고 볼 수도 있어. 왜냐하면 나도 역시 분단의 현실을 살아가는 한국 사람이니까 그렇겠지만 뭐 남으로 봐도 됩니다. 그래서 뭔 얘기냐 그랬을 때 분단의 현실을 이야기하는 시다 뭐 이렇게 출발을 시켜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아니면 이제 분단의 현실을 살아가는 꽃이다. 우리 이렇게 할 수 있는 꽃을 이렇게 잡아도 될 것 같고요. 어찌됐든 이 현실이 아주 마음에 들지 않지. 그리고 이제 내가 그런 현실에 대해서 어떤 목소리를 내는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 되겠는가?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때요? 이런 기본 그림이 나오잖아요. 분단의 현실에 대해서 쓰고 꽃이 그 속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인데 앞만 봐도 이런 자세로 꽃이 되어야 쓰겠는가? 이게 꽃이 지금 현실의 꽃이 별로 긍정적인 의미로 보이진 않습니다. 이 정도는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죠. 대략적으로 한 두 문단에 걸쳐서 대충이라도 대충이지만 사실은 이제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거 그림을 어느 정도 해냈어. 자, 어느 정도 초반에 그림을 만들었으면 그 나머지 부분을 일단 안 읽을 수는 없는데 좀 빠르게 읽어. 물론 안 읽어도 돼요. 안 읽고 바로 문제 들어가도 됩니다. 어느 정도 그림이 완성됐다든가 작품이 파악이 됐다면 안 읽어도 돼요. 솔직히. 문제에서 어떻게 다시 해결할 생각을 하면 좋은데. 그래도 끝까지 진행은 해야지. 그죠? 봤더니 어때? 이제 그림이 대충 나왔으면은 나머지 그 문단 남은 부분을 보면서도 이 부분에다가 이제 채워 넣는 식으로 우리가 사고를 하면 좋습니다. 자, 모든 유혈은 꿈같이 가고
모든 유연은 꿈같이 가고 지금 나무 하나 안심하고 서 있지 못한다. 이런 것도 참 계속 반복되고 있죠. 안심할 수 없다. 아직도 정맥은 끊어져 있고요. 야위어가는 이야기인가 뭐 이런 식의 표현. 언젠간 한 번은 불고야 말 독사의 혀같이 징그러운 바람에. 이거 봐. 언젠가 한번 불어닥칠 수밖에 없는 분단의 현실이기 때문에 무슨 의미인지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너는 이미 아는 모진 겨우살이를 또 한 번 겪으라는 건가? 아무런 죄 없이 피어난 꽃은 시방의 자리에서 얼마를 더 살아야 하는 아름다운 길은 이것뿐이 없는 것인가? 하면서 마지막 수미상관으로 마무리합니다. 첫 번째 연화 똑같아. 그죠? 다 봤더니 결국은 더 이상 이 시에서 이 그림에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존재하지 않잖아. 이 정도 그렸으면 훌륭하다는 얘기죠. 네, 맞아요. 잘했단 말이에요. 지금 계속 이야기하지만 작품의 해설은 의미가 없어. 작품 해설은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빠르게 문제에 접근하기 위한 최소한의 그림 그리기만 우리가 연습을 좀 전략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자, 보세요. 나번 작품 역시 우포늪 왁새. 새야 새. 그죠? 왁새. 제목 버리지 마시고요. 볼까요? 자, 득음은 못하고 그저 시골장이나 떠돌던 소리꾼이 있었다. 소리꾼 일단 우리가 관심 가져야겠지. 이 사람 얘기인가 봐. 그죠? 소리꾼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봐. 그러면은 바로 그림 그릴 수 있을 것 같아. 소리꾼 이야기야. 소리꾼을 전면에 내세워야겠지? 소리꾼을 전면에 내세우고 내가 소리꾼을 이야기하는 그런 식의 구조겠구나라는 생각이 바로 들어갑니다. 예. 소리꾼이 있었다. 신명 한 가락에 막걸리 한 사발이면 그만이던 흰 두루마기의 사례. 이런 거는 괜찮네. 그러니까 시골장이나 떠돌았고 그 다음에 득음도 못하고 득음이란 말 들어봤냐? 그죠? 목소리가 딱 트이는 그 순간 아니야? 그죠? 소리하는 사람이 노래하는 사람이 득음 경지에 오르는 거지. 그래서 득음을 못하고 떠돌았다. 그 다음에 꿈속에서도 폭포 물줄기로 내리치는 한 대목 절창을 기가 막힌 그런 노래 절창을 찾아 떠돌았어. 항상 일평생을 지금 절창 다시 말해 득음을 위해서 노력했던 그런 사냄비나 예술가의 그런 모습이죠. 그 다음에 오늘은 이거 보세요. 그렇게 살아왔었는데 오늘은 왁새 울음이 되어 우항산 솔밭을 다 적시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갑니다. 이게 시도 역시 똑같이 독서예요. 그래서 보이는 대로 일단은 우리가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비문학은 똑같아요. 이거 봐봐. 오늘은 왁새 울음 되어 뭐가? 이거 연결되잖아. 찾아 떠돌더니 누가? 소리꾼이. 득음을 하기 위해서 떠돌던 소리꾼이 오늘은 왁새 울음 되어 이렇게 돼. 새 울음이 되었다는 식의 표현합니다. 시니까 이런 문학적 상상력이 되겠지. 그러면 우리가 이 순간에 이 소리꾼과 왁새가 이 시에서 제목이었던 왁새 버릴 수 없잖아. 왁새와 소리꾼이 같이 가는 사람이구나. 같이 가는 존재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야 돼. 맞아? 소리꾼. 그 다음에 쭉 보니까 자, 쭉 갔더니 오늘은 그 눈부신 봄빛 위에 자운형 꽃불 질러 놓았다 이런 식의 표현도 있고요. 자연에다가 이렇게 울음이 새가 울음이 되어서 꽃밭에 꽃불을 질러 놓았다 이런 식의 표현에 기가 막히지. 그 다음에 텁텁한 얼굴에 달빛 같은 슬픔이 엉켜 수염을 흔들곤 했다. 살아서는 근본마저 알 길 없던 혈혈 단신. 혼자구나. 외롭네 이 사람. 그죠? 외로웠네. 그 다음에 슬픔도 엉켜 있고 늙은 고수라도 만나면 어깨 들썩 산 하늘을 흔들었다. 산 하늘을 흔들었다는 식의 표현했지만 노래한다는 얘기지. 그죠? 그 다음에 필생 동안 그가 찾아 헤매던 소리가 적막한 늪 뒷산 솔바람 맑은 가락 속에 있었던가. 이제 사실 이 표현이 참 좋았는데 다시 말해. 그가 평생 동안 찾았던 소리가 어디에 있다는 얘기야. 바로 적막한 어쩌고저쩌고 여기에 있었던가. 자연이라군. 소리를 자연에서 찾고 있는 그런 모습을 얘기하는데 놓칠 수 있어도 좋습니다. 놓쳤어도 좋아요. 예. 그 다음 그래서 보면은 왁새들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런 봐봐. 저 왁새들 하면서 완창 한판 잘 끝냈다고 하늘 선회하는 그 소리꾼 영혼의 심연. 왁새와 소리꾼의 영혼이 완전 하나가 되고 있는 모습. 그 다음에 우포늪에 바로 꽃잔치를 자지러지도록 무르익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리꾼의 그 소리꾼의 그 노래, 그거와 왁새의 울음. 이거를 완전히 지금 일치를 시키고 있는 그런 시거든요. 이게 그러고 끝나. 변화되는 건 없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의 어떤 정서나 태도도 그렇게 보이진 않는 것 같고요. 특별히 체크할 건 없고, 소리꾼, 왁새, 요거 일컬되는 것이다. 또는 소리꾼이 굳이 좀 더 쓰자면은 평생 득음을 위해서 찾다가 그 득음을 어디서 얻어? 왁새에서 이야기하는 바로 자연이지. 그래서 득음을 자연과
자연에서 찾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구나. 이 정도가 나번 작품 일단 그림이 되겠는데 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이는 대로 하는 거야. 자, 다음 다번 작품 하나 더 있죠. 자, 다번은 이제 수필이네. 그죠? 수필인데, 이거 역시 수필도, 근데 여러분들, 수필도 비문학처럼 쓰여 있거든요. 그래서 비문학처럼 문단별로 읽어주면서, 빠르게 읽으면서 뭐만 하면 되냐면은, 이것도 똑같이 상황 또는 정서 태도가 보입니다. 수필도 그래요. 문학이잖아요. 그런 거 위주로 그림을 똑같이 그릴 수는 있거든요. 한번 봅시다. 자, 바위를 가리켜. 그 바위를 갑자기 뜬금포로 바위 얘기부터 나와. 그 바위를 가리켜서 건방진 사람이 오시맘이라고 불렀다. 그 다음에 그보다도 좀 더 겸손한 누구는 세시맘이라고 불렀다 한다. 이건 뭐 바위 이름의 유래인가 봐. 네. 기운차게 일어난 산발이 이곳에 이르러 오시밤의 절경을 남기기 위하여 한 둥근 골짜기 이뤄놓고 다시 다물어졌다. 뭔지 몰라도 오시밤의 절경 이런 거 어떻습니까? 괜찮죠? 경치가 아주 훌륭한가 봐요. 그 다음 짙은 단풍빛에 붉게 누렇게 물든 검은 절경의 성장, 그것을 선에 두른 동해보다도 더 푸른 구, 천사가 흘리고가 헝겊인 듯 봉우리 위에 가볍게 베낀 배곡보다도 흰 엷은 구름조각. 어때요? 오시밤 주변에 절경을 갖다가 멋있게 그리고 있네. 지금 보니까. 그렇죠? 그럼 이제 이거가 대충 드러나지 않냐 지금? 이 사람의 현재 위치가 드러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작품은 나를 갖다가 완전 가운데 놔도 될 것 같고, 지금 보니까. 왜냐하면 내 위치가 지금 어디니까 자연이거든. 그죠? 나를 갖다가 주인으로 놓고, 주인공으로 놓고 자연 공간에 위치해 있는 그런 작품으로 바라봐도 될 것 같고요. 아니면은 뭐 이거만 맞는 건 아니지. 지금 여기까지 봤을 때 이게 지금 오시맘을 주인공으로 놓고 내가 이제 이거를 보고 있다.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둘 다. 괜찮은데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긍정이겠지? 오시맘을 보는데 이게 무지하게 아름답다, 절경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런 절경에서 나는 뭐 완전 예찬한다든가 뭐 찬탄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둘 다 괜찮습니다. 자, 이것은 분명히 자연이 흘려놓은 예술의 극치다. 뭐 이거 봐, 파차연 오케이, 극치 예술 짱. 그러나 겸손한 자연은 그의 귀한 예술이 홍진에, 이런 건 좀 알고 있으면 좋은데, 이거 세속이죠. 세속, 속세. 홍진에 물들 것을 염려해서 이것을 갖다 감춰놨다는 거죠. 이런 식의 표현 어떻습니까? 괜찮네. 지금 현재 내가 있는 공간, 자연 공간인데 지금 또 살짝 누구 어디 얘기하고 있어? 속세 얘기하고 있지. 이거 우리 자연 공간을 그리는 그런 작품일 때 이렇게 반대편에 속세 이렇게 언급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잖아, 우리가. 그죠? 근데 주로 하잖아. 자연 공간을 만났을 때, 시적 상황이 자연 공간일 때 반대편, 이분법적으로, 그래서 속세를 언급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독서를 하면서 신경은 써야 돼. 자, 보자. 어기까지 버스를 불러오고 이곳까지 2등 도로를 끌어오는 것은, 이게 도로를 놨다는 얘기 아니야. 지금 현재 이곳, 내가 있는 이곳까지 그의 뜻은 아니었을 것이다. 이게 자연의 뜻은 아닐 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물들 걸 염려하니까 뜻은 아니었을 것이다. 오직 사람만이 장하지도 아니한 그들의 예술을 천하에 뽐낼 기회만 엿보나 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만 어떻게 표현해? 별로 좋지 않게 보고 있네. 자연은 지금 오히려 자신의 어떤 예술성 이런 것을 갖다가 굉장히 우리가 봤을 때는 굉장한데도 불구하고 뽐내지 않는데, 오직 사람만이 그들의 예술을 뽐낼 기회만 엿본다는 식으로, 이거 뭐야? 사람 까네. 그죠? 둘러보건대 이 골짜기에 일찍이 먼지를 품은 미친 바람과 같은 것은 지나가 본 일이 아주 없었나 보아서 이렇게 합니다. 먼지를 품은 미친 바람은 지나간 적이 없고 아득히 쳐다보이는 높은 하늘 아래 티끌을 품은 듯한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티끌 이런 거, 먼지 이런 거 죄다 뭡니까? 속세를 이야기하는 시어들이거든. 애초에 홍진이라는 것은, 홍진의 진짜가 먼지 진짜야. 그죠? 그래서 다 속세 쪽을 이야기합니다. 잠깐 내 자신을 굽어보니 허옇게 먼지 낀 의복, 그 밑에 숨긴 먼지 낀 내 몽둥아리, 그리고 또 그 속에 엎드린 먼지 낀 내 마음, 나는 그 티 먼지끼가 모르는 순결한 자연 속의 쓰레기처럼 동떨어진 내 더러움을 부끄럽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자신의 감정을 얘기합니다. 그죠? 이거 좀 체크해야겠다. 그렇지? 정서가 좀 나왔잖아. 그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요 그림이라면은 자연 공간에서 나는 지금 뭐야?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군요. 찾았어요? 분명히 보입니다. 부끄러움 정서를 느끼고 있군요.
근데 그 이유는 있잖아. 내가 이제 나는 어찌됐든 간에 어디 소속돼 있는 사람이니까. 그쵸? 속세에 소속돼 있고 나는 먼지에 바로 더럽혀져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부끄러운 정서를 이야기하고 있구나. 찾았어요. 다음. 자, 이제 중략이 있어요. 그 이야기가 바뀐다는 얘기겠지. 차디찬 바위 위에 신발을 벗고 모자를 던지고 외투를 벗어 팽개치고 반드시 누워서 눈을 감으니 인생도 예술도 다 어디로 사라지고 오직 끝없는 망각이 뭔가 다 잊어버리는 거 아니야? 내 마음을 아니 우주를 채우며 온다. 그러니까 이런 자연 속에서, 그지? 차디찬 바위. 자연 속에서 완전히 나는 뭔가를 다 잊어버리고 있는 그런 상태. 심지어는 뭐 우주를 채우며 온다 이런 식의 표현. 와, 자연과 뭐 하고 있는 거야? 완전 무아지경에 빠져서 자연과 하나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자, 그러나 몸을 식히며 스며드는 찬기는 차가운 기운이 들어 어느새 거리에서 멀리 이거 속세야. 거리에서 멀리 떨어진 우리들의 위치를 깨닫게 합니다. 우리는 채 씻기지 않은 마음을 거두어 가지고 잠시나마 정을 들인 오시밤을 두 번, 세 번 돌아보며 다시 내려와야 됩니다. 다시 현실로 돌아가야지. 복귀해야지. 그죠? 우리는 어쩔 수 없어. 우리는 소속이 자연이 아니야. 속세로 돌아가야 돼. 그 얘기를 하는 거네. 지금 찬기가 들고 추워서 내려가는 건데 이렇게 얘기하네. 자, 좋은 벗이 난 떠나보내기 싫은 거 어쩌고저쩌고 되게 아쉽다. 자연이랑 떠나는 게 아쉽다. 뭐 하면 끝납니다. 이렇게 됐죠?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정도 정리가 되면은 괜찮네요. 지금 자연 공간에서 지금 부끄러움 느끼는 것도 인간 세상, 인간에 대한 부끄러움도 이야기하는 거 같고 인간에 대한 비판도 살짝 보였죠. 그 다음에 속세 이야기도 언급을 했었다는 사실. 그죠? 만약에 이제 이거라면 오시밤의 어떤 절경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했으면은 여기서도 절경 해놓고 나는 그 안에서 뭐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다 뭐 이렇게 정리하면 똑같잖아. 그죠?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다. 그리고 뭐 태도, 그러니까 이동이 있으니까, 그죠? 공간에 이동이 있네. 그죠? 우리는 이제 다시 속세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또 있긴 해. 변화가 있긴 있으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됐죠? 가번, 나번, 다번 지금 작품 다 정리했어요. 이렇게 그림만 대충 그렸지? 지금? 그죠? 자세한 해설은 의미가 없어. 문제 푸는데 글쎄, 잘 모르겠어, 나는. 자, 봅시다. 자, 27번. 가나다의 공통점이다. 인간의 삶과 공간의 의미를 연결해 주제의식을 구체화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의 확인해야겠네. 인간의 삶과 공간의, 현재 어떤 공간의 의미를 연결지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번 어떻습니까? 가번. 꽃으로 살아가는 우리 인간. 그죠? 그 다음에 남북이 분단되어 있는 어떤 현실. 그 다음에 나번 작품은 소리꾼인데 그걸 갖다 우포, 늪에, 왁새. 우포, 늪, 공간. 그 다음에 다번도 어디? 자연 공간. 여기서 뭔가 느낀 바. 이렇게 얘기하지? 가번이 일단 나쁘지가 않네요. 1번을 덥석 답을 할 수가 있었나가 궁금하네. 자, 딴 거 볼까요? 자, 얼마나 딴 게 안 되는가를 밝혀보는 것도 나쁘지 않네요. 자, 보니까. 자, 갈등과 대립이 없는 화합의 세계를 보여줌으로써 이렇게 얘기해요. 미쳤지? 어디서부터? 카본부터 걸리잖아. 카본에서 이거 되겠니? 이게. 나와 가버리 이게 나와? 안 나오잖아. 희망적이야 가버니? 아니지. 그럼 바로 제거해야겠네. 뭐 가나다의 공통점이니까 가만 하나 확실하면은 나쁘지 않잖아. 그리고 뭐 가번 일단 수특에서 이제 보긴 봤던 거니까 역사적 상황을 직시함으로써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이거 분단의 현실이니까 부정적 현실을 극복하려는 참여 의식을 표방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어. 이거는 일단 가번은 그럴싸하단 말이야. 가번은 그죠? 부정적 현실을 극복하려는 참여 의식을 표방. 물론 부정적 현실을 극복하겠다는 메시지를 갖다가 본문에 딱히 드러낸 건 아니지만, 가번 작품이 그래 분단이 지금 이 상태로 우리가 괜찮겠는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것은 우리가 그 정도까지는 넘겨짚을 수는 있거든. 그럼 가번으로는 안 돼. 하지만 나번은 정말 안 되지. 가번이 될까 안 될까는 애매했다 쳤을 때 나번이 정말 나번 당연히 안 되고 그죠? 나번 작품에서 이게 되겠어? 소리꾼의 일생, 소리꾼이 어떻게 음을 얻었는가? 자연을 토대로 이렇게 됐다는 얘기인데 전혀 멀죠? 답은 3번, 4번. 자연이 인간에게 미친 긍정적인 영향을 강조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가번에서 무조건 제껴집니다. 가번 안 되겠어요? 하지 않을게. 예찬도 큰일 날 소리지. 다번은 뭐 그럴싸한데 다번 작품 그죠? 여기 세 번째 수필은 괜찮은데 가번 작품 완전 멀잖아. 그 다음 이것도 특정 장소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가본으로 잘 안 될 것 같은데 인간의 교만한 태도에 대한 비판을 이끌어낸다. 이게 교만하다는 건 뭐야? 건방지다는 얘기 아니야. 그죠? 자만심이 있고 교만한 거 이게 건방진 거 아니야? 가본으로 안 된다 치면은 나본으로도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죠? 다본은 돼.
답원. 그죠? 아까 뭐라고 여기서? 여기 혼자 지네끼리만 예술 천하에 뽐낼 기회만 엿보는 그런 인간의 부족하면서 잘난 척하는 그런 태도를 비판한다. 답원은 되거든요. 근데 가번이나 나번은 상당히 멉니다. 자,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이 가번 서리적인 표현으로 현실에 대한 화자의 안타까움을 이야기한다고. 물론 이제 지금 아까 본문에서 제가 뭐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럼 서리적 표현하고 안타까움 정도는 스스로 좀 찾을 수가 있었어야 되겠지. 이 정도는 우리가 접근을 해야 돼. 그 뭐예요? 근데 가번에서 뭐뭐 하면 쓰는가 있었던 가 이런 식으로 끝난다. 가 보이죠? 그래서 서리법은 맞고 그다음에 그렇다면은 현실이 가번 작품에서 굉장히 부정적이었단 말이야. 그것에 대한 화자가 안타까운 시선이 있겠냐? 안타깝다라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현실이 워낙 지금 부정적이고 우리나라가 이랬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 그거는 우리가 안타까움 정서로 우리가 충분히 유추를 할 수가 있지 않겠냐? 나번 청각의 시각화를 통해 소재의 생동감을 부각했다. 우리 확인해야 되는 게 청각의 시각화니까 일단 공감각을 찾아봐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생동감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야, 이게 나번 2번 답지가 어려웠을 것 같은데요. 일단 청각의 시각화가 있는가? 이게 있긴 있거든요. 이게 찾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잘 안 보여. 폭포 물줄기로 연습해야지 뭔지, 그죠? 폭포 물줄기로 내리치는 한 대목 절창을 찾아 떠돌도는 이런 표현 어떻습니까? 한 대목 절창이라는 것은 이거는 음악이잖아. 그죠? 음악인데 소리. 근데 그것이 폭포 물줄기가 내리치는 식으로 표현을 해놨단 말이야. 여기가 공감각. 다시 말해 청각의 시각화가 보이는 거거든. 기본이 바로 음악인데 소리인데 그것이 폭포 물줄기로 내리치는 식으로 그 시각적인 모양으로 설명하고 있는 감각의 전이, 다시 말해 공감각이 드러나는데, 야, 요거 잘 모르겠어요. 좋아. 2번이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자, 미스를 했다 치자. 자, 3번 갑니다. 가번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구성되어 있다. 그 다음에 나번은 시선의 이동에 따라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죠. 가번이 시간의 흐름이 보였는가? 일단은 시간을 표지하는 그런 시어가 있는지 보니까 아까 그런 거는 이제 보이진 않았어. 시간의 순서에 따라 쓴 것 같지는 않고요. 없잖아. 지금 계속 뭐 하고 있어? 그냥 이러면 되겠는가? 지금 문단 구성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시간의 이동이라든가 저기 나번에서 확인해야 되는 시선의 이동 같은 경우는 문단, 그러니까 연이죠. 연별로 이렇게 우리가 구조로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뭐 일일이 다 시어를 볼 이유는 없어요. 봤더니 3번이 시간의 흐름도 보이지는 않고요. 정지돼 있어. 특별히 시간의 흐름. 이거 알잖아. 아침, 점심, 저녁, 밤, 새벽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안 보이고 나번도 시선의 이동이라고 하긴 좀 무리가 있습니다. 시선의 이동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돼? 시선의 이동이라는 것은 관찰자가 발을 딱 붙이고 있는 상황에서 가까운 거를 보고 있다가 먼 것을 본다든가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가까운 것을 본다가 그러니까 뭐 근경에서 원경으로 간다든가 아니면 뭐 위에서 밑으로 본다든가 좌우로 본다든가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이런 식으로 가야 되거든. 네, 시에서 특별히 시선의 이동이 보인다고 볼 근거가 없습니다. 정답이에요. 좋아요. 어떻게 갔을까 모르겠습니다. 4번은 가는 동일한 식구를 반복했다. 이거는 아까 수미상관이 돼 있었거든요. 기억납니까? 휴전선. 맨 앞과 맨 뒤에 연이 같고 그 다음에 나번은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활용해서 주제의식을 강조했다. 소리꾼이 있었다. 5번 가와 나는 모두 화자의 인식을 자연물에 투영하여 시적 정서를 환기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번은 화자의 생각을 자연물에 투영했다. 이렇게 돼 있지. 그거를 대표하는 말이 이제 시어가 꽃이 되고요. 꽃에다가 투영을 해서 이야기한다. 우리 민족의 현실을 갖다가 꽃에다가 투영을 했다. 그 다음에 여기 화자의 인식을 자연물에 투영했다. 이거는 다시 말해 소리꾼의 인생, 소리꾼의 일생을 소리꾼이 득음을 경지를 오르는 그런 것을 누구? 왁새한테 했지. 왁새. 새에다가 투영을 했다. 이렇게 충분히 가능하죠. 이 문제에 오답이 나왔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쉽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가와 다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한 걸 찾으랍니다. 자, 이 문제는 대표적인 시어나 시구의 의해를 묻는 거고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풀 때는 그 부분까지 쫓아가서 앞뒤까지 확인을 전후 관계까지 파악을 한 다음에 답을 하는 게 적절한 겁니다. 많이 연습이 필요한 부분이고
자, 가번의 천둥 같은 화산은 이거 안 좋은 거였고 신뢰를 잃은 상황이 초래한 불안한 현실. 나쁘지 않네. 다의 검은 절경은 아름다움을 잃은 풍경에서 느껴지는 암울한 심정이다. 아, 이게 검은 절경 어떻게 쓰였어 여기서? 기억나니? 검은 절경은 여기서 이만큼이다 해당을 하는데 이만큼이 해당하는데 바로 오실밤 그 부근의 검은 절경은 아름다움 쪽에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고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잃은 아름다움을 잃었다든가 또는 암울한 이런 거 큰일 날 소리다. 그렇게 가야지. 자, 2번 별들이 차지한 하늘은 하나로 이어진 세계를 이렇게 얘기하네요. 아까 가번 작품에서 이런 표현이 있었어. 별들이 차지한 하늘은 끝끝내 하나인데 이렇게 얘기해요. 분단의 현실을 생각을 했을 때 바로 우리 민족의 이상, 우리 민족의 오리지널은 바로 하늘. 그리고 그것은 하나다. 우리는 하나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바로 별들이 차지한 하늘이라는 시어군요. 그래서 보니까 별들이 차지한 하늘은 하나로 이어진 세계, 나쁘지 않은 진술. 그 다음에 다의 아득히 쳐다보이는 높은 하늘 아래는 흠결 없는 세계. 흠결이라는 게 흠이잖아, 흠. 그죠? 흠결 없는 세계를 그리는가. 뭐가 아득히 쳐다보이는 높은 하늘이. 이렇게 보아야지 또. 찾아봐야지. 이거 대충 풀면 안 돼. 지 혼자 믿고 풀면 안 돼. 찾아봐. 아득히 쳐다보이는 높은 하늘 아래 티끌을 품은 듯한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돼 있어. 아, 이게 요거군요. 티끌 같은 게 아무것도 없다. 어디니까? 자연이니까. 자연 플러스 이렇게 쓰고 있는 시였으니까. 그러니까 2번 괜찮은데? 자, 이렇게 가는 거고. 그럼 3번 어땠냐? 자, 끊어진 정맥은 유혈 이연의 삶의 의지. 큰일 날 소리지. 삶의 의지랑 어떻게 얘기해? 정맥을 갖다. 정맥은 아까 뭐라고 써 있어? 정맥 뭐라고 쓰여 있어? 정맥이 끊어져 있는 채 이게 야위어가는 이야기인가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 정맥이 끊어져 있어. 뭔가가 생명이 끊어져 있어. 뭔가가 맥이 끊어져 있는 상태라고 분단돼 있다고. 근데 그게 무슨 삶의 의지야. 그리고 그걸 떠나서 애초에 그 시가 의지 쪽의 이야기로 가나? 안 가잖아. 태도를 그렇게까지 가진 않잖아. 그냥 부정적인 현실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으로 마무리되고 있었다고. 근데 그 뭐 삶의 의지를 끄집어낼 수가 없지. 다음에 엄습하면 참기는 정등 곳을 떠나야 하는 절망감. 이것도 무리잖아. 절망감으로 할 수는 없잖아. 우리가 찬기, 아까 여기 뭐라고? 찬기가 느껴져서 이제 우리가 나서야 돼. 다시 이제 집으로 가야지. 속세로 가야 되는데 이걸 절망감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는 없잖아. 시간이 됐으니까 가야 되는 거고. 언젠간 다시 오고 싶어 하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는데 절망감은 좀 많이 멀지 않겠습니까? 자, 가의 징그러운 바람은 미래에 닥칠지 모르는 모진 상황. 나쁘지 않죠. 이거 아까 부정적인 시어니까 안 볼게. 그 다음에 답원의 미친 바람은 삶에서 지켜야 할 소중한 존재를 상징하고 있다. 봐야겠지? 이거 봐. 다 확인해야 돼. 이거 이렇게 안 했으면 아마 답하기 쉽지 않았을 거. 봐봐. 미친 바람 나오지? 이거 어디 있어? 먼지를 품고 있지. 속세 거네. 망했지? 안 되겠지? 미친 바람 속세 거잖아. 그죠? 다음. 가의 꽃은 죄 없이 요런 자세로 삶에 순응하는 조직. 이거 나쁘지 않네요. 요런 자세. 부정적이지? 지금 현실이 부정적인데 이렇게 있으면 되겠냐? 이렇게 표현했으니까 요런 자세로 삶에 순응하니까 그가 좋지 않은 삶에 순응하고 있다. 그 나쁘지 않아요. 좋지 않은 삶에 순응하고 있어요. 다의 바위는 지나온 과거를 망각하여 삶을 회의하는 존재를 표현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야, 요 답지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과연 여러분들이 가치 판단할 수 있었는가가 문제가 됩니다. 바위는 지나온 과거를 망각하며 삶에 회의하는 공간이에요. 삶을 회의하는 게 뭐냐 이거. 아유, 이게 인생 이거 뭐냐 하면서 완전 그냥 다 포기하고 의심하고 자신의 인생을 갖다 다 부정하고 의문을 품는 그런 행위를 갖다 회의한다고 하거든. 인생 별거 없네. 이거 뭐냐? 이렇게 되는 거거든. 지나온 과거를 망각했다. 이 표현도 일단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두 개 정도 확인을 해야 되는데 바위 아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본문에서. 자, 여기 이제 차디찬 바위 위에서 지금 날 뭐 하고 있냐면은 눈을 감으니 인생도 예술도 다 어디가 사라지고 오직 끝없는 망각이 내 마음을 아니 우주를 체험해 온다. 이거거든요. 야, 지금 이거는 자연에서 뭔가 망각을 해. 그러니까 이게 속세를 다 잇는 거거든. 이 표현이. 인생도 예술도 다 이거. 이게 이 표현. 인생도 예술도 다 그러니까 나쁜 건 아니지만 속세 거야. 그걸 다 잇고 끝없는 망각 다 잇고 완전 자연과 하나가 되고 있는 우주를 채운다. 이런 식으로 표현했거든. 자연과 하나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과거를 망각하며 완전히 잊을 수는 없어. 과거를. 왜 또 돌아가잖아. 또 심지어 막판에. 다시 속세로 돌아가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과거를 다 잊었으면 얘는 못 돌아가지.
산에서 살아야지 혼자. 그죠? 그 다음에 삶을 회의한다. 삶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를 한다. 야, 인생은 이게 뭐냐? 야, 이거 정말 자연 속에 그냥 있는 게 맞는 거 아니냐? 나 그냥 빤스만 입고 여기서 살아야겠다. 이건 아니지 않느냐는 거죠. 아, 근데 5번 답지 이 부분이 가치 판단하기가 쉽지는 않았다. 예, 이 두 문제가 상당한 기술이 좀 요구했어. 은근슬쩍 오답 가기가 좋거든. 이런 데가. 예, 완전 쉽다고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30번은 요거는 내가 요거만 이야기를 할게. 요거만 이야기를 해볼게. 자, 이제 요거입니다. 딱 요거거든요. 요거 어때요? 그러니까 나는 요 문제에서는 이게 맞냐 틀리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요런 식의 그 문학 문제를 풀 때는 말이야. 여러분들이 요 생각만 해봐. 이 5개의 선지를 볼 때 비문학보다 굉장히 부족한 독서를 아무리 해도 부족한 정보 상태에서 선택지의 가치 판단, 선택지가 옳을까 그를까를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게 문학의 특징입니다. 그걸 참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문제거든요, 이게. 예. 부족한 정보 상태에서 우리가 선택지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 누구도. 그렇지 않냐? 학생 입장에서는 그런 거 아니냐? 그 작품을 갖다가 무슨 국문과 학생처럼 미친 듯이 논문 쓸 정도로 그 작품을 공부했겠니? 아니잖아. 그게 아니라고.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선지들의 내용은 죄다 넘어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독서 수준에서 넘어서 있는 답지가 구성돼 있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제발 좀 이런 문제를 풀 때 부족한 정보 상태이기 때문에 절대로 함부로 OXG를 하지 마세요. OXG를 함부로 하면 안 돼. 이 말 맞는 말, 이 말을 틀린 말. 이게 쉽지가 않을 거란 말입니다. OXG 중에서도 특히 이겁니다. O예요. O를 얘기할 수밖에 없어. O를 이건 맞지. 이런 판단을 내리기가 쉽지 않은 선지가 있을 때 함부로 맞다라고 그냥 넘어가 버리면 다시는 못 봐. 근데 그러지 말고 이거 그럴 수도 있나? 약간 이런 판단 어때? 그럴 수 있다? 이런 판단 어떠냐는 거죠.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 부족하기 때문이야, 정보가. 그러면은 그런 식으로 선택지에서 내려가다 보면 이것처럼 너무나 확연하게 X가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렇게 접근했는데 확연한 X가 안 드러나면 그 문제는 더럽게 어려운 거야. 그럼 너만 위험한 게 아니야, 그 문제는. 그거를 믿고 확실한 선지가 있거든. 큰일 날 소리지. 이게 뭐야. 대비 한 글자만 틀렸어. 한 단어만 틀렸어요. 왁세와 완창을 한 소리꾼을 갖다가 자연과 인간이 통합된 예술의 형상을 사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물론 사실적도 문제가 좀 있군요. 예, 약간 상상적인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나머지가 맞고 틀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요거는 요 문제에서 생각하고 싶은 거 그 패턴. 요거 문학 문제 풀 때 어떻게 됐든 간에 부족한 상태에서도 정답을 가야 되거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점이 뭔가를 한번 이야기해 봤습니다. 다음 마지막. 자, 보세요. 보기는 선생님이 어쩌고저쩌고 가는데 요거 보니까 요 문제는 보니까 답원 작품만 가지고 한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자, 뭐 바로 가죠. 보죠. 자, 가을의 풍경을 효과적으로 그려내기 위해 감각적인 문체를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가을이었나? 아까 본문에서 단풍 이런 거 좀 있었어요. 감각적이다. 그래, 시각적이고 그런 것들이 드러나는 꽤 여러 부분에 걸쳐 드러나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1번은 괜찮겠다 싶었고. 자, 예술의 극치와 장하지도 아니한 예술을 대비하는데 어때요? 이거 보이세요? 인간의 예술과 자연의 예술을 대비하고 또 대비 또 나왔네. 그죠? 아까 그 문제 대비. 인간에 대한 비판적 인식 어때요? 설명은 드렸으나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었나 싶은 생각은 듭니다. 3번. 겸손하고 순결한 자연을 이끌어내는데 대상에 대한 대상의 새로운 의미에 대한 통찰을 엿볼 수 있다. 야, 이거 뭐야? 그러니까 자연을 그냥 우리가 즐기는 대상, 그냥 아름답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작가는 자연의 어떤 그런 겸손한 식의 자연의 표현을 갖다가 드러내고 있었거든요, 본문에. 그걸 봤을 때 새로운 의미에 대한 통찰, 새로운 눈을 갖다가 갖고 있다는 얘기지요. 개성적인 그런 시각을 볼 수가 있다. 그런 뜻으로 이야기한 게 3번. 4번. 인간의 삶에서 자연이 티끌처럼 작아 보인다고 한다는 점에서 이게 답이네. 자연이 티끌처럼 작아 보인다. 이거 봐. 이것도 마찬가지네. 또 이 문제도 똑같네. 뭐가?
야, 이거 보고야 니네가 가치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 OX, 오케이. 이거 O, 정답, 무조건 맞아. 그러니까 무조건 맞아. 아, 이건 안 돼. 이 접근이 아닐 수도 있겠네. 이 선지들 보니까. 이거 말 장난 아니잖아. 이거 이해할 수 있겠니? 근데 이게 확실한 게 있거든. 자연이 티끌처럼 잡아. 티끌을 갖다 자연이랑 연결하면 어떡하냐, 이 작품에서. 그죠? 이분법이야, 문학에서는 이분법이야. 그래서 기본적인 모양을 잡았어. 그러니까 지금 이수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자연이구나. 자연 공간에서 썼구나. 그러면은 자연 공간에서 썼구나. 이거야 또. 자연 공간에서 썼구나. 그러면은 그 반대편이 있어. 딱 이분법이라고. 두 부분이야. 문학은 그렇게 접근해. 자연 공간이구나. 속세구나. 그럼 어느 쪽이냐? 어떤 시어가 나왔을 때 이쪽이냐 이쪽이냐 계속 채워넣는 식으로 독서를 하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이제 여러분들 이제 합시다. 여러분들 열심히 합시다. 그래서 우리 평소에 제가 그림 그리기 얼마나 강조해요. 시에서 그림 그리기 강조하잖아. 그거 좀 연습합시다. 할만해져요. 수고했어요.